오늘은 10월달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만 65세 이상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받으면 좋을 만한 최신 무료 혜택을 정리해 봤는데요. 만 65세 혜택 종류가 정말 많지만 모든 노인이 무료로 받는 혜택 위주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추가로 최근 지자체에서 어르신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개장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이 몰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입장료가 15,000원인데 만 65세 이상은 무료 입장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저도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가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르신이면 그냥 당당하게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안내 직원이 당연히 어르신이면 무료라는 걸 안내를 해주겠지만 간혹 우리 트렌드 라디오 구독자님들처럼 나이보다 동안이신 분들에게는 깜빡하고 안내를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시게 된다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라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자녀분들도 입장료 할인 받는 법 알려드릴 텐데요. 전남사랑 서포터즈라는 게 있는데 전남 외 지역 사시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하시면 무료 50% 입장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도 온라인으로 간편 가입이 가능하니 자녀분들에게 애템 하시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모르면 완전 손해겠죠. 1300만 인구 경기도는 70세 이상 노인이 도내 프로스포츠 관람을 하시면 관람료 7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3년 7월부터는 동반 1인까지 75%가 할인이 됩니다. KT 위즈 야구 경기부터 시작해서 수원 삼성 수원FC, 성남FC, 부천FC, 안양FC 등 축구 경기는 물론이고 농구, 배구까지도 도내 프로스포츠 구단이라면 경기 관람하실 때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진안구는 65세 이상이면 농촌버스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매달 24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교통카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무료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국립공원 가시면 무료라고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근데 막상 국립공원에 가시면 입구부터 요금을 징수해서 난감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국립공원은 무료인데 사찰문화재는 국가 소속이 아니라서 사찰에서 요금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 부분이 입장료 징수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사찰 쪽에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무료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장료 징수로 국립공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걱정 없이 가시면 될 듯 합니다. 설악산, 내장산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 무료 입장 가능 사찰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입장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대부분의 은행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고요. 만 65세 이상 기업은행 고객분들은 기존 300원에서 몇천 원 하던 은행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가 되는 목록은 은행 출금할 때 인터넷과 스마트뱅킹, 전화텔레뱅킹으로 거래할 시 수수료가 무료가 되고요. 타은행 온라인 송금 수수료 무료, 그리고 이체 출금할 때 ATM기기 이용할 때도 무료이고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타은행 CD기를 이용할 때도 무료입니다. 또한 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재발급 수수료, OTP 발급 수수료도 무료이고요. 거래내역, 휴대폰 문자 통지 수수료도 무료가 됩니다. 다양한 내역에서 수수료가 무료가 되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업은행 쓰신다면 건별로 몇백원, 몇천원이 부과되는 수수료가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무료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습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계좌 이체 수수료 등 500원을 받았고 창구 거래인 경우 최대 3,000원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제 제주은행은 창구 수수료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뱅킹 수수료도 면제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창원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매월 8회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10월 2일 시행하고요. 교통복지카드를 받으셔서 이용하면 됩니다. 교통복지카드 신청은 오늘부터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최대 16만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분기별 최대 4만원, 연 최대 16만원 지원하고요. 10월 4일부터 관내 농협은행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광역시로는 대구 다음이겠네요. 9월부터 실시를 하고요.
8월 16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해야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죠. 모르시면 절대 못 받습니다. 8월 31일부터는 하나은행 각 지점 아무 데서나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남 여수시는 내일부터 8월 1일부터죠. 75세 이상 무료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49년 이전 출생자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교통복지카드 신청만 하는 기간이고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도 어르신들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요. 7월 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이고요. 70세 이상 주민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하면 매 분기별로 최대 4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시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주민이시니까 지하철도 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겠네요. 그리고 우왕시는 최근 다양한 어르신 혜택을 내놨는데요. 먼저 노인버스 무료 승차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왕시 관내에 만 65세 노인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우왕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면 버스 이용 금액을 농협계좌로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고요. 분기별 5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왕시 만 65세 어르신이면 관내 농협에서 G패스 카드를 받아 편의점에서 충전 후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왕시에 사시는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월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 정책이고요. 현금 지급은 아니고 10만원 포인트 카드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은 관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신청은 관할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말에 나온 정보인데요. 고창군이 이 미용비, 목욕비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건데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은 관내 임의용 및 목욕업소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철원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르신 봉양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하는데요. 75세 이상의 부모님 및 조부모님을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세 이상의 철원 구민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살면 월 5만원, 두 분 이상을 모시고 살면 한 분당 추가 월 2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지급은 8월부터 시작됩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 7월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가 드디어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용으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 2만원씩 어르신에게 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결제 문서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한 문서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스템 구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 어르신분들은 하반기에 교통비 혜택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는 현재 월 1만원 버스 교통비 지원 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 될지 또는 만 70세 이상이 될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월부터 손주 돌봄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거주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가 가능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9월부터 몽땅 정보 맞는 키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가 열리는데 해당 홈페이지에서 영아의 부모가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영아 한 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3개월 지원하고요. 영아 2명이면 월 45만원, 영아 3명이면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다산콜 02-120번에 해보시면 되고요.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3인 가정은 소득 인정액 665만원 이하, 4인 가정은 소득 인정액 81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영아의 조부모 또는 사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면
아이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봄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님에게 1년 동안 지원합니다. 다음은 9월부터 교통비 버스비 지원하는 지자체 내용이고요. 완도는 9월 1일 누구나 버스비를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도 국민들은 어르신, 어린아이 관계없이 모두 버스를 무료로 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병원비 환급 소식인데요. 의료보험을 쓰신다면 누구나 확인해 보셔야 하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영상을 보시면 필수로 병원비 환급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87만 명에게 총 환급액 2조 4,700억 원,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올해 187만 명 중 40%는 예전에 지급 동의를 해놓으셔서 자동 환급이 되지만 나머지 60%는 신청을 꼭 해야만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쓰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계산해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1년 동안 병원비에 지출한 금액이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2012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해년마다 각 소득 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2012년에는 소득 1분위 대상은 병원비를 83만 원 이상 쓰셨으면 83만 원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에 속하는 개인이 200만 원을 병원비로 쓰셨다면 117만 원을 환급을 받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병원비를 상한액 이상 사용하셨다면 받을 수 있고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2012년에 본인 부담 상한액 이상 병원비 지출이 있으셨다면 누구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누구나 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다면 필수로 알려주시거나 대신 조회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6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 알려주시면 좋고요.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가장 병원비 지출이 많은 세대로서 이번 환급 대상 중 1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약 1조 5,900억 원이 어르신분들에게 환급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신청해서 환급받으라고 다양한 채널로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내가 대상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맞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환급되는 병원비 중 제외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등 선별급여 항목들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사용한 병원비, 본인의 소득 분위를 계산해서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표와 비교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니 따로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환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이면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초기라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안내문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받으신다면 본인은 환급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만약 내 주소가 잘못 기입되어 있거나 하면 통지서를 못 받아서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으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인 더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로그인 후 바로 화면 상단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조회 및 신청이 바로 가능하고요. 앱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더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하신 후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아래 하단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환급 대상이 아니면 아무 내용도 안 나오고요. 환급 대상이면 본인이 받을 환급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이시라면 하단의 다음을 눌러서
환급 계좌를 입력 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즉 환급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화 문의는 1577-1000번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예전에 지급 동의를 해 놓으셨다면 자동 환급이 되지만 올해의 경우 187만 명 중 60%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을 필수로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금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으니 본인 포함해서 가족, 지인분들에게 꼭 한 번 정도는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